이번 시간에는 제 문화생으로 계시는 저보다는 연세는 높습니다만은 이분의 살아온 일생을 제가 우연찮게 이분을 소개를 받아서 사주를 그대로 감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 이제 사주 해석을 올리면 뭐 그분의 과거사를 다뭐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각천 역학은 그렇게 사주를 부어 맞추는 식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분은 저하고 우연찮은 게 어떤 분의 제 다른 선생님의 소개로 이분을 제가 알게 됐고, 이분이 저한테 와서 사주 해설을 들어보고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 건 있었죠. 이제 그분은 제가 사주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다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남자분 성향을 보면 을유년 이모월 갑자일 임신시에 태어난 사람. 이분의 사주가 특징이 상관을 월지에 차고 있죠. 결국은 이 상관이 말하자면 용신이 되는 격용신이죠. 이 용신을 기경신을 볼 때 용신은 하나가 아니라 그랬어요. 격도 하나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흘러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형태를 보는 것은 이 지지에 오는 것과 여기서 배움과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쯤 어떤 사항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간목일주입니다. 간목이 자수를 보는 것은 우리가 욕지에 앉는다 그랬죠. 제가 이분에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성격이 말하자면 앞으로 뻗어나가는, 뒤를 잘 안 돌아보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 자, 간목이 강하나요? 이 간목은 지지에 근을 갖고 있지를 못하죠.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본인의 성향을 그리고 간목의 우군이 되는 것은 이 겁재입니다. 결국은 천간에 있는 글자 중에서 이 겁재는 이 사주 명식에서는 희신이죠. 약한 목의 우군이죠. 상관격인데 상관이 월지격이 되면 재를 보고 상관생재를 하든가, 저때도 우리가 재를 어떤 재를 봐야 좋다고 그랬죠. 평소에 각천역학에서는 상관은 정재를 봐라 그랬어요. 정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폐임이 될 때 격이 잘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상관이 폐임이 자에서 좌우충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위에서 임수가 상관을 극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상관은 흉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간에서 임수가 수국화하고 있죠. 편인이 상관을 말하자면 눌리는 거죠. 옆에서는 좌우충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상관은 다시 화극금, 오행으로 보면 화극금하고 기운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오화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도 물, 옆에서는 물, 또 이쪽 옆에서는 금이 있어서 저 상관의 기능을 너무 빼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사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보면 16, 16살 6살, 16살, 26살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이 6살과 16살 때까지는
굉장히 운이 안 좋죠. 그럼 왜 그러냐? 사유축 하면은 금의 삼합이 그렇죠. 만합입니다는 저게 이 대운이 작동할 때는 사유축에 금이 생성이 돼서 저 임수를 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운은 본인에게 굉장히 안 좋은 대운이 되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특징이 뭐냐? 관인상생 사주입니다. 관인상생. 전형적인 관인상생 사주. 그러면 이 간목이 신강이냐 신약이라고 보려고 그러면 거의 신강으로 보기 쉽죠.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죠? 예, 주위로부터 수화강에서 저 사주를 신강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월지가 5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간목의 기운이 굉장히 여름철의 간목 말이죠. 기운이 빠지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제가 제일 처음 만나서 선생님은 26살 이 대운이 와야 선생님이 저 때부터 일치월장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상관이 아무리 흉성이라도 격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특징이 뭐세요? 상관이 굉장히 깨끗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 저 힘을 적당히 눌러주지만 저 오화를 너무 눌려놨기 때문에 묘대운이 와서 을목이 작동을 해서 저게 목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운이 돼서 이분의 운은 이 묘대운이 돼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놀랄만한 사실이죠. 제가 이 사주가 그런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럼 운세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이 오화는 천간으로 토건이 못됐습니다. 격은 잘 이루어져 있고 격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오신 걸 보면은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살아오시는데 말하자면 정년퇴임을 하죠. 26살에 공직에 들어가셔서 말하자면 61살까지 이 사주 주인공 되시는 분은 정년으로 공직 생활을 마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이 사주가 채용법으로 봐도 채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용은 저 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용은 하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상관격인데 상관이 적당히 제재를 받아서 잘 격이 형성이 되고 그 상관 폐인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없게 되는 상관 생전을 못하는 것이고요. 상관 폐인을 하고 있는데 간목과 상관의 힘을 비교했을 때 보면 이 오화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계절적인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채와 용으로 보면 상관격이 너무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군이 와서 을목이 목생활을 할 때 이때부터 우리 선생님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 지인대운은 우리가 어차피 큰 운으로 보면 인묘준이 목운이 되긴 됩니다만은 저 간목은 너무 약하죠.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음이고 이게 음이고 음으로 되어 있죠. 저때 음은 뭐냐? 왜 임수가 양인데 음이라 그럽니까? 이건 양둔과 음둔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양둔, 음둔을 또 이걸 공부를 안 하시면 이 사주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저게 둔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는 양둔이 되는 것이고 금수는 음둔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원리는 분명히 음양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아우를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분은 굉장히
여성에게 관심이 많아요. 음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다가 간목이 욕지에 앉아 있어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이 기토 여성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성 편력이 그런 대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 신살, 백호살, 그 다음에 귀문관살, 뭐 양인, 육망, 도화 이런 소위 말하는 신살에 대해서는 뭐 사주에 뭐 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사주풀이 하시는 분을 제가 보고 속으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자, 이분의 갑자공망이는 수레가 공망이거든요. 그럼 공망은 해당이 안 되네, 그렇죠? 공망은 없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사주 팔자에서 공망자가 안 들어오는 게 대체적으로 바람직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망자가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사주 해석을 할 때는 무엇이라도 절대로 그렇다. 공망은 무조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충은 때리니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잘못된 거죠. 기초 공부를 각천역학 기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질 않죠. 자, 이분의 운세를 보면 사대운에 그 다음에 진대운에는 어떤 게 오느냐 자진합수를 합니다. 자진합수뿐만 아니라 신자진 삼합을 하니까 수다목부 현상이 돼서 이 진대운의 한 25세까지 운에서는 굉장히 방황을 한다 그랬어요. 왜 방황을 하죠? 수다목부라 간목일간이 물이 너무 많아서 둥둥 떠다니는 현상을 하기 때문에 저 때는 굉장히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정신적으로 방황도 많이 하고 저 간목이 수에 도움이 많고 금생주 수생목으로 했다고 해서 이분이 정신력이 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때 간목이 약하다. 누구에 비해서? 수에 비해서 약한 겁니다. 그래서 수에 비해서. 그럼 이분이 언제 운이 나빠지느냐? 대신에 수운이 들어올 때보다는 금운이 들어올 때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은 지지에 금운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금생수 하면은 간목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앉아있는 임수가 저게 너무 강해질 때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임수는 이 사주의 희신이냐 기신이냐? 당연히 희신이죠. 왜 그러냐? 더운 달에 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용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서에는 저거를 조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천간에 차고 있는 글자 간목을 제외하고 을목, 임수가 다 희신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한 박자 다른 길을 해석을 해보면 이분이 저한테 공부하러 오셨을 때가 말하자면 이 을해대운에 저한테 정확하게 2014년쯤에 저한테 오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편인운이 역술에 상당한 소질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많다.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젊은 시절에도 혹시 저 편인, 월간 편인, 적어도 하나의 그럼 편인이 뭐길래 그러냐? 저는 편인운이 사주에서 도래해서 작동할 때는 궁금한 게 많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때도 그러면 역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그때는 언제라고요?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에도 이 소위 말 역술에 관심이 많았냐? 아니죠.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임수는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사주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 임수는 수생목해야 되고 수생목해야 되고 수국화해야 됩니다. 저 임수는 힘이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저런 생각을 저 시기에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이 생각을 하느냐? 이 임수가 오는 우리 선생님 사주가 56세 이후에 중반쯤, 그러니까 한 60세가 넘어서서부터 이 학문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저 임수는 신자 합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힘의 작동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팔자 지지 네 글자가 시기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각천이 솔직히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살아오면서 이 시기에는 이 삶을, 요 시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삶을, 요 시기에는 여기에는 보통 여기를 한 15 옛날 고설에 의한 보서에 의하면 15, 30, 45, 60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지금 최근에 수명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뭐 20, 40, 60, 80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줄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여기가 15, 20, 30, 45, 저기가 60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분 사주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사주에서 제가 감명을 해봤습니다. 각천역학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사주를 감명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효과,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럼 그 원천적인 어디에 있느냐? 사주 팔자 이 명리학은 명리는 궁리라 그랬거든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는 여기에 관련된 생각을, 이 시기에는 여기에 관련된 생각을 사주 전체 대운과 세운에서 어우러지는 걸 보고 이 시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리가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분이 묘대운이 들어오고부터는 수보다가 강한 약한 목의 힘을 줄 때, 그 다음에 축이 와서 요런 때는 축대운이 오면은 자축 합토가 되는 것도 있죠. 왜? 이분 사주에 지지에 토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일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토라 그래봤자 여기 저 신금에 요 오화 안에 있는 조그마한 토밖에 없죠. 그래서 요 대운이 결코 나쁜 대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사유축 합을 함으로써 천간에 요 대운에서 천간에 신금이나 경금이 들어오는 해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저 힘이 간목보다 힘이 강한 금을 맞으면 금생수로 도와주기 때문에 요 대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요 축대운에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천간에 신금과 경금 작동하는 해. 그건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죠. 10년 운에서는 반드시 10천간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2010년. 예. 그때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분이 수가 강해짐으로써 수는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도 얘기를 하고 칭하기도 하고 다음은 혈액에 해당되기도 하죠. 근데 불이 너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때 소위 말하는 풍을 맞게 됩니다. 이 대운에서. 46개월에 중풍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6대운에서도 한 번 더 맞죠. 두 번이나
풍을 맞았으면서도 현대의학의 덕택으로 또 나중에 이 부인의 덕택으로 이분이 지금 뵈면은 전년풍을 맞았다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외형적이거나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느낄 수가 없을 만큼 뭐 치료가 잘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대운들이 다 희신운에 속하는 대운들입니다. 선생님 그럼 수가 강하다 그러는데 수가 오면은 이게 좋은 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수는 수가 오면 수생목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나쁜 것은 당연히 금운입니다. 근데 살아가신 동안에 금운은 안 오죠. 그다음 다음 대운이 술류신 86세 대운에 유금이 오는데 그때는 제가 보건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분 사주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음둔, 음의 기능이 강하다 그랬어요. 음둔과 양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보통 우리가 뭐 병화, 정화, 간목, 을목 이렇게 양음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 음의 음양으로 나누어지면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아셔야 그를 두고 사주를 풀어나갈 때 좋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관인상생으로 갔기 때문에 공직으로 가시는데요. 그럼 선생님 관인상생이 있으면 다 공직으로 갑니까? 그 공직으로 간다는 거. 이분은 공직으로 갔습니다만은 관인상생은 일간인 내가 약함으로써 관인상생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올라가죠. 관인상생이고 관인상생.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나한테 편관이 있어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편관은 일간에게 바로 일간은 극화로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금생수해서 수생목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관인상생은 연간에서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또 해설가들은 어디에든지 관과 인만 있으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죠. 이 사주는 반드시 간명에 기본 원칙이 있다고 각처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간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 사주에 음눈에 해당되고 음둔에 해당되고 음에 해당되고 음에 해당되는 것이 글자가 무려 5개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에 대한 어떤 편력이나 이런 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입장에서 그러면 자식은 어디 있느냐? 자식은 요거 자식이고 요거 자식이죠. 그렇습니다. 금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유축에서 가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좋은 자리에 앉아있죠. 그리고 이거를 자식으로 봐도 금생수가 되는 것이죠. 자식이 굉장히 건강하게 앉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자리를 이렇게 당겨본다 그랬으니까 금은 사유축, 사에서 시운으로 돌아가면 요게 관대지가 있어서 자식들은 다 괜찮습니다. 운도 비교적 잘 올라왔죠. 단 지금 이분이 살아가는 운이 어디 있어요? 여기예요. 여기. 예. 벌써 뭐 올해 70 한 4, 5세쯤 되시니까 여기 운을 살아가지고 계시거든요. 75세. 그럼 저게 운은 어떤 대운? 편관 대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운세적으로는 어디냐면 이쯤이 같습니다. 올해 끝나면 내년에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지금은 가장 문제가 편관우는 우리에게 어떤 게 있었다? 건강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이게 좀 위치하면 건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럼 저 관을 그대로 보면은 인월생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운은 좋은 운은 아닙니다. 대운으로 봐서는 해수가 와서 인수가 작동을 해서 수생목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저 신금의 시기적인 신금운은 선생님에게는 좋은 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배우자는 기토가 배우자입니다. 이 기토가 올라간 것이 갑기합이죠. 공교롭게도 이분의 부인의 사주에서는 기토, 축토, 기축 일주가 됐어요. 자, 우리가 저거를 갑기합토, 자축합토 이렇게 됐죠. 기토 일간의 여성분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우리가 저거를 천지덕합이라고 얘기하죠. 천간도 합이 되고 배우자분에서 저 자축합도 된다. 자, 그런데 이분 사주에 또 한 가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일지자수와 연지유금이 자유파살이 되죠. 파살도 되고 귀문관살도 됩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그럼 귀문관살 중에서 천간에 뭐로 올라갔나? 저 임수로 올라갔습니다. 각천역학의 특징은 항상 천간을 잘 봐라. 이 자수의 그러니까 귀문관살의 작동이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귀문관살은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 사주에서는 다행히도 이 인수가 천간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도 세월이 가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극심한 어떤 배우자 의심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는 강하게 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게 이 사주 명식 구성에서는 임수가 다행히도 희신에 속한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사주 보는 분들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으로 아이고 저게 간목이 강한데 어떻게 양쪽이 임수, 자수가 저렇게 있어서 엄청 강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 간목은 강한 간목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기초학에서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이 사주는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보고 어릴 때 운을 지나서 26세 이후에 운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살아오는데 절대로 큰 무리가 없다. 물론 직업을 잘 택하신 것도 있죠. 공직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주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조용히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6세 이후에는 굉장히 평탄하게 잘 살아오셨고 첫째 아까 격용신 상관을 격으로 봤을 때도 성격도 잘 돼 있고 사주가 깨끗하고 청하다 이 말이죠. 각천역학에서는 희기론, 그 다음에 격국론, 이건 또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청탁론, 그렇죠? 관인상생론, 간합론, 그렇죠? 그 다음에 희신론, 희기론 꼭 아셔야 되거든요. 어떤 오행이 작동했을 때 이 사주구조 전체 구조에서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기초부터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셔야
이 사주 풀이를 정확히 할 수 있다. 이 사주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맞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이 저희 문화에 들어서 공부하실 리도 없었을 거고, 이분뿐만 아니라 제 문화에 계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사주를 감정을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주장하는 학설에서 감법을 익혀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꼭 그렇게 설명 안 돼요. 아, 선생님은 언제부터 운이 트인다. 선생님은 어느 운에는 안 좋았다. 어떤 운에는 어떤 대운에서 어떤 해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짚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정확지 않으면 이 골치 아픈 사주명리학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처는 늘 주장하는 게 이 사주를 해석하는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운세는 어떻게 흐르고 뭐를 하면 좋고 당신 직업은 이런 게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부하시거나 이런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자, 그건 자취하고, 자, 이분 배우자 한번 볼까요? 이분 배우자 사주는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천지덕합니다. 그죠? 일간과 일간, 일지와 일지가 합을 해서 아, 부부 사주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뭐죠? 토가 약합니다. 이분이. 그렇죠? 네. 토가 약합니다. 근데 저 간목이 여기에 축토가 오므로서 촉촉하게 젖은 땅이죠. 물기가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자축합토를 했기 때문에 아주 배우자를 잘 만나신 거죠. 여기서 또 이분 사주에서 보니까 이 기토가 배우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선생님 보고 반농담조로 선생님은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한 분의 여성과 연애를 한 사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편제입니다. 왜 편제가 그러냐? 자, 계수와 인수는 이 계수가 지배하는 기간은 인수에 비해서 거의 배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힘이 이게 훨씬 강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합하는 편제, 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분은 이분하고 결혼을 못합니다. 왜? 이분이 약합니다. 그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금속의 무토는 기운이 약합니다. 이것도 각천 기초감법에서는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합했던 개수보다가는 나중에 합하는 기토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각천 기초감법을 모르면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 이분을 만났어요. 그럼 이분이 가장 필요한 게 지지의 토인데 토가 이게 물론 축수를 형을 합니다만 이렇게 앉아있죠. 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임진, 이민, 기축 갑술이거든요. 기토 일간이 근을 달고 있고 다만 돕는 게 없지, 그쵸? 다만 이분은 관을 데리고 오면 기토의 특징이 나무를 심어서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물은 충분히 있고 근도 가지고 있는데 관이 뭐가 없죠? 그 나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불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의 남편은 만약 공직자가 되면 아주 고위공직까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직책이 그래도 사무관까지는 하시죠. 여기까지 하는 거. 그 대신에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관을 가지고, 관은 누구세요? 남편, 부군일 수가 있죠. 남편이 오면 참 남편을 잘 보필하는 그런 형태로 앉아 있는데 이분 자신의 운은 어린 시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왜? 여기가 정관격입니다. 그렇죠?
정관이 제를 깔고 제가 있어서 재생관하지만 이 정관이 말년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죠. 정관격입니다. 제관 쌍미격을 이루고 있거든요. 남편이 잘 됨으로써 말년에 가면 서방님이 적당한 돈을 깔고 앉아있기도 해서 이분 사주는 말년운이 좋습니다. 초년운은 추운 달, 이날은 춥습니다. 1월이니까 추운 달에 물운이 와서 이분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까지 기토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여기서 임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임수가 이렇게 큰 물이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 운에서는 유대운이 오면은 사유축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게 있습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세요? 추운 달에 수가 강해지니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까 유대운이나 신대운 때는 그 신대운은 인신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때 서방님이 한번 풍을 맞아가지고 곤란을 겪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미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토가 강해지는 거니까 이때는 큰 문제는 안 생기죠. 물론 여기서 평관운이 오기는 옵니다만 을목은 그늘을 못 달고 그러죠. 간목은 이 사주의 재관 쌍미격이라 기토가 강하고 관도 강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어릴 때는 고생을 하지만 이 운에서는 조금 불리함을 겪다가 이 대운이 지나는 불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추운 달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가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주의 대운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방님이 정년퇴임을 함으로써 공지에 계셔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노후 생활이 그렇게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불리하지는 않고 또 이분이 정관이 저 천간에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자신도 말년까지 직장에 잘 계시고 적당한 돈을 벌어서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 겁재가 어떻게 돈입니까? 이 돈은 본인의 돈이 아니고 누구의 돈이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의 돈이죠. 자, 이 우리 각천이 이 사주 해설을 해놓은 걸 보면 어떤 분들은 각천 기초학을 배운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들락날락 합니다. 왜 그러세요? 각천이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투관론 이런 걸 모르거든요. 간암론 이런 거. 자, 간암론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가 축인 이게 여기가 돈입니다. 간합 있죠? 네, 가나요. 이 서방님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운까지는 서방님이 결코 서방님으로서의 좋은 역할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게 저기서는 뭐로 나타났죠? 신약한 사주에 귀문관살이 준동을 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감독을 다 꿰차지 못하면 이 부부의 사주를 놓고 이때는 어떨 것이야, 이때는 어떻게 됐을 것이야 하고 얘기를 못하죠. 소위 말하는 사주도 보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죄송하지만. 그죠? 이분은 관직으로 가면서 이 부인을 만나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 도움이 됐지만 반대로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방님의 이 귀문관살도 일간이 강하게 앉아있는 그럼 일간의 강이라는 건 뭐냐? 일간은 가능하면 지지에 근을 달고 원령을 강하게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특히 이분같이 이렇게 간목이 양의 목이고 많은 수가 돋고 앉아있고 합수로 그 관인상생을 해도 정신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용이 되기, 궁극적인 용은 이 수가 용이 돼서 이 수는 간목에 비해서 훨씬 힘이 강하게 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또 이 대웅세운을 맞이해 가면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들여다보지를 못하면 사주 해석은 거꾸로합니다. 제가 늘상 그러죠. 이 사주를 가지고 살아온 형태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본인밖에 없죠. 본인이 제가 사주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렇게 사주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각천밖에 없었다. 제가 제 PR 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를 봤는데 그 책은 제가 제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도 저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주에서는 모든 게 들여다보인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신강법으로만 신강신약만 따져가 사주를 보는 법. 그렇게 해도 맞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신 찾아서 보는 법. 그거 적중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소한 적중도는 95%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 사주 공부를 이 골치 아픈 학문, 어려운 학문을 공부를 해가지고 사주를 본다고요? 봐도 됩니다. 그 하는 거는 본인들 자신들의 의지와 의지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정확히 확실하게 사주를 보고 어떠한 삶을 구사하고 직업은 어떤 걸 가지면 좋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그 사람의 운이 열린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잘 어우러진 부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중년까지는 조금 고초를 겪고 살게 되고 이분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인 덕에 인생 말년까지 잘 자기 운명의 길을 잘 걸어오신 분입니다. 최근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걱정입니다만은 곧 회복되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 사주 감명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아니면 좋아요 하는 부분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만약에 시간이 되면 달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각처는 전화 상담을 이 번호로 예약을 해주시면 각천에게 사주 감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천이 장명, 계명, 장명 이름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사주에 따라서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어떻게 하여야 이러면서 어떻게 같이 보완을 해줄 것이냐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쓰시던 이름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는 한번 본인의 성명을 한번 감정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계명도 사주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주도 보시고 진짜 사주에서 운을 열어주는 방법 아니면 장명, 계명으로 계명을 함으로써 운세를 보완을 해주는 방법 저한테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저에게 많이 문을 두드리게 되죠. 자, 오늘 사주 감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